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에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오.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약수란 말이 나왔는데요. 약수의 뜻은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약수는 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을 정도로 약하다. 이 말은 신선이 돼야 갈 수나 있지 사람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약수가 나왔다? 그럼 이별의 장애물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약수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파랑새가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꽂고 그 다음에 또 괄호 여시면 되겠습니다.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자, 괄호 쳤으니까 뭐예요?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문이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자, 요거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무슨 말인지를 써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 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맞춰보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옥돌비 쉬파리가 온갖 텀을 지어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다는 얘기는 고운 비단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고운 비단 만든다는 것은 뭐냐? 사소한 잘못을 모아서 큰 것처럼 꾸며 모함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뭔가 나쁜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성공이에요. 뭐 정확히 이건 몰라도 어쨌든 나에게 불리한 거구나. 그럼 옥돌이 쉬파리는 나쁜 거니까 세모. 자, 옥돌이 쉬파리가 온갖 텀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이렇게 있네요. 해에다가 네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임금 앞에서 뭐 잘한 건 없어. 어떤 경우에는 임금의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죄는 무조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에 해가 있기 때문에 임께서 짐작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이 해는 여기서 임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뭐라고요? 아니, 부각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는 거는 맞지만 하늘의 해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려가요 중에 정과정 배운 적이 있나요? 정과정을 보시면 거기서도 자기가 유배한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천재신명이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물을 딱 설정을 해서요. 내가 그런 억울함이 있고 그 억울함, 내가 결백함 이런 것들을 신께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잔, 월, 효, 성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진작 안 하실까? 그것을 그냥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100년 인생의 인해인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중요했겠고요. 풍상. 풍상에 뭐 풍상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바람과 소리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풍상에다가는 부정적이니까 좀 세모를 치고 싶지만 아까 여기다 세모를 쳤기 때문에 이건 좀 역삼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수많은 꽃 떨어지니도 밑줄을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여러 떨기 국화 동그라미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삭풍 언제 부는 거예요? 겨울에 붑니다. 겨울에 삭풍에 일단 또 역삼각형 하시고 하루를 곁을 쬐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추운 거는 하루 정도 볕이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흘 추위도 좋은 건 아니겠죠? 요것도 역삼각형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하지 않고 일단 표시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다른 거 다 배제하고 1차적인 의미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춥다. 그러면 끝나요. 추우니까 임께서 입는 옷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는데 옷이 터져 있으면 그거를 바느질을 통해서 기워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렇게만 해석해도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만 굳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풍상부터 하나씩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상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시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어려운 정치 현실을 풍상으로 비유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의로운 신하들이 유배를 간다든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다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지금 국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 매화나 대나무나 소나무나 국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소재로 사용됩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얘는 지조 있는 신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지가 얼었다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를 곁을 땐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뭐 이걸 상징적 의미로 봐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은침 앞에 꺽쇠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받아보세요. 날씨가 춥다는 1차적인 해석에 의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기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임금이니까 임금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연군지정이 느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옷을 어쨌든 기워주려고 하니까 뭐가 느껴져? 화자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3인국이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다만 3인국도 보시면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옥함에 넣어두고 지게에 해가지고 상자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라고 돼 있어요. 뭐 천문은 하늘문인데 구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될까요? 그러니까 문이 많은 거예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 궁궐이에요. 우리가 구중궁궐이란 말을 씁니다. 구중이란 말이 나오면 궁궐이구나. 한마디로 내가 임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임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득합니다. 그래서 괄호할게요.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 괄호 쳤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건데 여기는 아예 직접적으로 아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음력 석 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라고 돼 있네. 석 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음력으로 몇 월입니까? 설이 있는 달이니까 1월이야? 1월 아닌데 내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설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원래는 설 달이지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는 그냥 발음하는 거잖아요. 음력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설이 있는 달은 맞지만 현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12월에 설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단어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지석달 이런 말을 쓰잖아요. 동지도 얼마 전에 있었죠? 팥죽 드셨어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팥죽 안 줘요? 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팥죽 싫어해? 동양 사람이 아니군요. 서양 사람들은 팥 안 먹거든요. 어릴 때 안 먹다가. 근데 팥죽이 맛있지는 않은데 팥 칼국수는 맛있더라고. 맛있어. 먹어본 적 있습니까? 팥칼국수요? 네, 팥 칼국수요. 비싸거든. 비싸냐? 15,000원. 그렇게 비싸? 안 먹어야지 이제. 팥죽에다가 그렇죠. 네.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아이팟은 들어봤어요? 네? 아이팟. 에어팟. 그런 건 안 들어봤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음력 석 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왜냐면 봄이 되면은 기운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동짓달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대. 여러분들 동짓 때는 팥죽을 먹는 게 왜 팥죽을 먹죠? 그렇지. 그 팥의 그 붉은 색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팥죽을 뿌리기도 해요. 뿌려서 애군을 빠져나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건데 다른 집들은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때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이들과 대비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 누가 오든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이런 풍속을 따를 만큼 나는 여유가 없어. 첫 번째, 이미 찾지 않는 어떤 서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꽁꽁 싸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문을 열지 않겠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지조와 정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에 매하는 몇 봉을 피웠는가. 간장이 다 썩어 녹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얼마나 그리우면 눈물이 피처럼 솟아나겠어.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이거 반벽 청등은 아예 제대로 송민곡에서 너무 중요한 소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송민곡에서 반벽 청등 기억날지 모르겠네. 어떤 소재로 사용했지?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해 밝혔는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장치였지?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반벽은 이 벽의 한 중간쯤 되는 거야. 청등은 푸른색 등이야. 이 푸른색 등은 결혼한 사람들이 방에다 켜는 거야. 근데 누구를 위해 밝혀져 있는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소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민곡은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옆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 얘는 부부의 연을 위해서 켜놓은 건데 이 방에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됐잖아요. 예. 그래서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내부나 하련만은 요 말은 뭔지 모르니까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이 많으면 내부나 하련만의 뜻은 중국 한나라 부제 때 황후 진화교가 당시의 문장가인 사마 삼여에게 황금을 주고 부를 짓게 하여, 부라는 것은 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죄의 마음을 돌려 총애를 받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황금이 많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야 좋은 글 좀 써줘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자기는 그런 처지가 아니야.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서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아무리 밝은 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이가 뒤집혀져 있으면 그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오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좀 빨리빨리 이해해주고 나를 잘 그러니까 나를 돌아오게 해달라.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다. 그래도 계속 자기 잘못이에요.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자,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언어에 공교가 없다고 했어요. 문맥상 공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소질 좋습니다. 재주가 없어요. 자기가 이빨을 잘 까는 사람도 아니고 눈치가 빠른 사람도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나를 좀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운명론적이잖아요. 지금. 창에 비친 매와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 검은고 줄 끊어져 다시 있기 어려워라.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검은고 줄이 끊어졌다는 것과 관련 있는 고사를 혹시 아십니까? 훌륭하네. 선생님이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이 베가 넘버 6였는데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를 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걸 다 알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종자기예요. 이 종자기라는 사람이 이 베가의 연주를 다 알아먹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만큼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종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주를 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끊어요. 그걸 베가 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베가 절연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검은 고줄 끊어져 다시 있기 어려워라. 다음,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되어. 이게 지금 자도사라는 이 글이 그렇게 유명한 글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런 표현들을 다 갖다 박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소재가 참 좋은 게 많이 되는데 자규가 뭐예요? 자, 자규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왜 그러죠? 아파요? 괜찮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 자, 자규에는요 지읒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읒자가 들어가는 접동세와 같은 거고요. 접동세에서 디귿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견세와 같은 겁니다. 자규, 접동세, 두견세, 그 다음에 귀촉도, 그리고 불여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접동세 전설을 아십니까? 그 김소월의 접동세라는 시도 있거든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는 거죠?
그 접동사 설화 들은 적 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어떤 참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밑으로 9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9오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중에서 엄마가 죽었네. 엄마가 죽으면 그 다음 코스 뭐예요? 야, 아빠가 죽으면 너무 슬프다. 새엄마가 들어오죠. 그 다음 코스 뭐예요? 새엄마가 구박을 해요. 자, 구박하는 그 애가 착해서 말도 잘 듣고 막 그래.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수령, 그러니까 사또 같은 사람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괜히 질투나가지고 이 결혼은 난 인정하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쟤를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얘가 일로 와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 옷장에 뭐 꼈는데 옷장에 뭐가 안 빠진다. 그래서 옷장에 이렇게 보니까 뭐 어딜 말씀하시는 거야? 좀 들어가 봐라. 그럼 보일 거다. 들어갔더니 문을 딱 잠그고 내가 너의 결혼을 인정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불을 질러버려. 죽었어. 쟤가 남았어요. 쟤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쟤에서 갑자기 푸럭푸럭 하더니 접동새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낮에는 이 새엄마가 깨어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 울어. 밤에만 울어.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9 동생들이 보고 싶으니까 첫동, 첫동, 오래비 첫동 이런다고. 9 오래비 첫동.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접동새 하면 딱 뭐의 상징이다? 한의 상징이다. 그래서 만약에 접동이나 자규나 두변이 나왔다? 그러면 한의 감정으로 보시면 99% 맞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99%가 하는 거예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래서 자규의 넋이네요.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 우러내요. 배나무꽃에서 피눈물 우러내요. 오경의 잔어를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임의 잠을 깨운다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넌 잠이나 쳐자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남과 동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세요. 3인곡이 맨 마지막에 차라리 쓰여지어 뭐가 되고 싶다. 이거 기억나요? 3인곡에서 마지막에 이게 되고 싶다고 해요. 아니, 새 아니지. 나비. 범납이 되고 싶다. 이런 거.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게 되고 싶다고 나와죠. 얘도 뭐예요? 얘도 죽어서 이게 되고 싶대. 송민곡은 또 뭔지 기억나십니까? 송민곡은 감령과 의료가 있을 때 의료가 중심이고 감령가 보조잖아요. 그래서 의료는 내가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 멀리서 바라보는 그 존재. 약간 소극적인 느낌. 달이 되고 싶어요. 나골이라고 표현해, 나골. 근데 감령은 뭐라 그래? 조금 적극적이죠? 어흥! 굳은비가 되라라고 얘기하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굳은비가 되면 더 가까운 데로 내려올 수 있고 더 적극적인 그런 애정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도사를 봤습니다. 네, 문학은 당연히 배우건 숙제로 나가는 겁니다. 일단 연락이 오길 왔네요. 여러분들 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심기가 불편할까 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걱정할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니네들 혹시 여기 이게 누군지 아니? 켄터키 우라이드 치킨? 누군지 알아요? 우라이. 김은채. 김은채. 아, 김은채가 어제 안 와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고전시가 8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한쪽밖에 안 되네요. 짤래요. 그러니까 댄동엄이 화전하네. 이 그림 안에는 뭘 것 같습니까? 네, 가사예요. 가사인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 댄동어미가 있어요. 댄동어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지? 과부라고 하죠. 한 번 죽으면 원래 이게 보통 양반가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결혼 안 해요. 이 사람은 양반 아니니까 자기의 뜻대로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했는데 또 죽어. 또 결혼했는데 또 죽어. 그리고 또 죽어. 결혼만 하면 다 죽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괜히 내가 결혼을 해서 엄한 사람들을 죽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운명의 기본 것 뿐이죠. 하필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뭐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에 빠져 죽었다던가 심지어는 그네를 타다가 죽어요, 남편이. 그래서 진짜 별 희한하게 다 죽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화전가라고 돼 있잖아요. 화전이 뭐예요? 불 태워서 하는 다. 그거 아니에요. 그 화전 아닙니다. 다른 화자예요. 뭐 불화자 아니면 또 무슨 화가 유명해요? 말화. 아니, 난 꽃화를 생각했는데 꽃화가 유명하지 않나? 네, 꽃화고 저는 우리가 먹는 부침개. 아, 그래서 꽃으로 만든 지짐이죠. 그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 재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랬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걸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댄동엄의 댄동은 뭘까요? 대인. 아이가 대인. 야, 훌륭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폐가의 부처를 보시면 댄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댄동이면 불의 대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불에 타 죽었거든. 그때 원래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엿을 곤단 말이야. 엿을 막 고는데 불을 계속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남편은 불에 타 죽고 애는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애를 얻고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사는 지역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자 집에서 살다가 다 죽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또 결혼하니까 뭐하니까 자기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댄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그 다음에 밑줄 해볼게요. 이전, 강산, 의구, 하나, 인정, 물정, 다변했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문학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전의 강산은 의구하다 이런 말은 자주 나옵니다. 예로부터 변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대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인정, 물정, 다변했다는 건 뭐야?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변하는 자연사와 변화하는 인간사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야, 너는 축제 때 뭐 했냐? 저 가벼운데. 어? 가벼운 가변 왕국이요? 아 벽을 옮겼어. 아니 내가 물어본 건 아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노래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안 했어요? 그거 다 동아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얘 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동아리인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얘 랩했어. 그거나 봤어요 나도. 영상으로 봤어요. 연기도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무슨 연기? 야쿠자 연기했다. 아니 연극에서? 네. 연극부가 연극부야. 아니 연극 그러면 그 노래한 거는 그냥 개인으로 나가는 거야? 윤성이 하는 거 보면서 봤거든요. 이거 토요일에 영상을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보다가 토할 뻔했어. 뭐 이렇게 많이 보내? 물론 다 봤습니다만 좀 힘들었어요. 아니 뭐 그 이제 그 몇 명이야? 6명인가? 걔네들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처럼 계속 보내는 거 나한테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와 이만큼 보내가지고 다 보니까 뭐 한 30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니네 축제를 그냥 같이 즐겼단다 나름. 야 그래도 니네는 나름 많이 하더라 뭐를. 뭐 연주도 하고 뭐 사연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하고. 그렇지? 네 그렇게 본 것 같아. 자 이전 강산 의구하는 인정물정 답변했네. 그 다음 또 밑줄 하세요.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쑥대밭이라는 말을 쓰냐면 쑥이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른 게 다 죽고 황폐해진 땅에서도 쑥대는 올라오기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 황폐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삶의 기반을 상실했죠. 그럼 이것이 현실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사람들 많이 바뀌었겠죠.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이런 걸 보면은 사음보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약간 좀 호흡이 급하죠. 그래서 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지웠네.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견새가 뭐라고 합니까? 부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접동새는 우리나라 설화지만 부력이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 설화예요. 그 중국의 총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망제입니다. 그 망제가 살려준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부력이 슬피우니 서방이 죽은 넋이로다. 그러면 이 두견새는 자기 서방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죽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환생도 물론 안 돼. 그 몸뚱이를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불이교요? 현신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현신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이 두견새가 서방의 현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서방님 죽은 넋이로다.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름을 불러내라.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머니 나라. 아 이런단 말이야. 서방님이면 내 앞으로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새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밑줄 두 변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그럼 뭐야? 100% 서방님이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방님의 현신으로 확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맨 없이 분명하다 애고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만 내 넋이라도 반가워라.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죽어서 새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그 넋이라도 난 너무 반갑습니다. 그 50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오 되게 오랜만에 왔네. 나이가 좀 많은가 봐. 어이얇고 후회막급 어이얇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구조를 AAP 구조네. 운율 형성하고 있네.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되어 천만년이나 살아볼 걸까. 처음에 서방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어서 새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재혼을 하는 거죠. 첫째 낭구는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구는 괴질에 죽고. 괴질이 요즘 병으로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피부병 아니에요. 네? 그거 그 위생 때문에 콜레라 같은 거, 콜레라. 네, 콜레라. 그래서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구는 물에 죽고, 이 물에 죽었다는 게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죽었어요. 넷째 낭구는 불에 죽고, 아까 말했던 엿 고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진짜 불쌍하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봐. 좀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니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을까요?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신명은 그냥 내 신세. 내 신세가 그만일세. 첫째 낭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죽었을 때 그냥 같이 죽든지 아니면 죽지 않더라도 평생 한 남자만 생각하면서 결혼 안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가지만 않았다면 산을에서 갑진가로 이렇게 열겠습니다.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젖에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여러분들 재혼을 이때 당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집을 바꾼다라고 해서 구현지요? 아니 뭐라고요? 한지 아니면 화는 한자고 집은 우리말이야. 가 다시 집을 집을 고쳤다라고 할까 그러면? 개가라 그래. 개가. 그래서 개가를 후회하는 이유 1번. 그게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네. 그가 개간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면 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아까 강산을 의거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산을 보니까 자기의 운명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결혼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게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새를 보니까 당연히 무한하죠. 새는 당연히 서방님의 넋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기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려가간 못 세워도 닥친가로 또 여세요.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이게 두 번째 후의 이유입니다. 차라리 열려가 됐다면 칭찬이라도 듣지 않습니까? 4번이나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죠. 팔자가 사나운 여자가 왜 결혼을 몇 번 하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 이 여자 잘못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그랬으니까.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하겠냐 하고 잔디밭에 뭘 거냐 한바탕 실컷 울었어요.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이 안노인이란 말은 뭐냐면 안방에 있는 노인이니까 여자 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서럽게 우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뭐라는 겁니까? 웬 사람이 서럽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누구의 말이야? 안노인의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울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 말입니까? 덴도범의 말이겠죠. 그럼 이 글은 대화가 나왔어. 그래서 대화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노인이 말합니다. 무슨 사람인지 모르더니와 어찌 그리 서러워하나. 덴도머니가 노인께서 들어가세요. 내 수를 알아서 뭐하겠어요. 하고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헛비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한 곳마다 그러한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더 서러운 건가? 내가 이제 덴도머니가 말합니다. 간 곳마다 그러겠소? 이곳에 오니까 더 서럽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고향을 돌아왔으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중량이니까 딱 이쯤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